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12시 정오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제가 고언,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 박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가 일찍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보다도 김 박사라는 호칭으로 그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어저께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의 총괄위원장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치 일선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한 얘기는 내가 접었으니까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 그런데 그 표정이 아주 밝지 않고, 그래서 일부 관측자들은 총괄선대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병준,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결국 총괄위원장은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때문에 결국 그는 윤석열 후보와 결별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가는 길, 국민의힘당이 가는 길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몽리를 부리거나 또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죄를 뿌리는 태도와 말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아침에 김 박사에게 일찍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이었던 김형기 선생의 낙화라고 하는 시를 김 박사에게 헌상하려고 합니다. 그걸 찾아서 한번 음송하시기를 바라고 첫 소절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인용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시작되는 그 서정시입니다. 그 나머지 시구에서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만한 아주 찡하고 감동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김 박사가 이 시점에 한번 음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김 박사가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닙니다. 나이가 어떻습니까? 뭐 90대의 마하티르 수상이 이 재기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김 박사보다 불과 뭐 2살이 아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김 박사가 떠나야 할 이유는 그 지나간 영욕의 세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때 그는 어쨌든지 선거 책임을 맡았지요. 그래서 참패를 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은 공천심사위원장 김형호,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했죠.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당대표 황교안, 아주 무책임한 짓을 많이 했죠. 아주 무책임한 짓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박사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그 별로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흔적을. 그리고 1년 뒤에 있었던 4월 17일, 지난 4월 1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나선 것을 극력 폄훼했어요. 당신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왜 나서느냐? 그리고 우리 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가 됐는데 감정적으로 따지면 이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입후보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승적 견지에서 그가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후보 단일화에 응했기 때문에 오세훈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몽리를 부리고 불필요하게 안철수 후보를 자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던 김 박사가 약간 거슬러 가면 2016년 총선거에서 문재인의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압승을 거둔
그것을 바탕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그 정권은 지난 5년여 동안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정권을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김 박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저는 아리송하고 아주 불투명하고 그 정체가 불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한 번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세력이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거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선거의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지요. 그렇죠, 김 박사? 그 본인 입으로 그 얘기하기가 아주 거북하지요. 민주당하고 관계도 있고 본인의 과거 거론 신상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랬던 이가 결국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겼다. 이렇게 욕망을 가진 것은 내 손으로 그저 그런 선거의 의미와는 떠나서 내 손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걸 하나 탄생시켜 봐야 되겠다.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내고 기술자인데 왜 나를 배척하려고 하느냐. 그런 심리에서 어제도 기자들에게 내 뱉듯이 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떻습니까? 김 박사. 이제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한번 뒷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부 우려하는 대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거나 죄를 뿌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글로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해서 충원을 하고 그저 제야의 원로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김 박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박사의 DNA는 정의감이라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고 해방 후에는 대법원장으로 오랫동안 10년간 있으면서 오늘날 사법권 독립을 일으킨 가인 김병로 선생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종인의 정의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번 대선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으로부터 탈환해야 된다는 그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용히 조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김 박사,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